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야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페디 선수와 쿠에바스 선수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슈퍼에이스 대격돌이란 제목입니다. 1차전 양팀 에이스 대결로 막을 올리게 됐는데요. NC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페디, 그리고 KT는 정규리그 무패 쿠에바스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게 됐는데요. 와, 진짜 양팀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선발을 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페디 대 쿠에바스, 지금은 정규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쿠에바스도 잘했지만 페디 선수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근데 양 팀이 내보낼 수 있는 최고의 에이스를 내보내는 거고, 그래서 1차전 승부가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1차전을 가져가는 팀이 시리즈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것은 패디의 몸 상태죠. 패디가 준 플레이오프 때 나온다 그랬었는데 불펜 피칭을 하던 도중에 다시 뭔가 좀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MRI를 다시 찍을 정도로 지금 패디의 몸 상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패디가 정규 시즌처럼만 잘 던져주면은 1차전, 4차전 또는 1차전, 5차전 잡아주면은 NC 해볼만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패디가 만약에 뭐 한 2-3이닝 던졌는데 다시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려간다든지, 또는 뭐 예전에 그 정규 시즌을 보여주던 그 구위가 못 나온다면은 뭐 NC 입장에서 큰 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패디의 몸 상태가 이 시리즈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유니콘님 말씀처럼 페디가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불안해하면은 경기 이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몸 상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검진상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괜찮다, 던질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 본인이 이제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어서 등판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1차전에 등판할 수 있게 된 상황은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만약에 좀 전력 투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NC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 있는 포인트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강인권 감독도 패디의 몸 상태에서 100%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패디가 나왔을 때 또 뒤에 여러 선수들을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쿠에바스는 워낙 큰 경기에서 너무 잘 던지는 선수, 투지가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쿠에바스는 사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투지도 좋고 의욕심도 강하고 팀에 대한 애정이 강한 선수고, 큰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쿠에바스가 이 패디에 전혀 뒤지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 뒤에 이 배경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9년 약체로 평가받았었던 KT 11년 만에 또 정규 시즌 1위로 끌어올린 또 우승 공신이기도 하고, 팀을 떠났다가 6월에 또 다시 합류해서 12승 무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에도 많은 팬분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KT 팬 입장에서는 고마운 선수겠습니까? 부상당해가지고 떠난 거잖아요. 네. 무슨 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게다가 쿠에바스가 이제 몸 상태가 돌아왔을 때 의리를 지킨 거잖아요. 왜냐면은 쿠에바스를 원했던 팀이 다른 팀들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쿠에바스, 나는 KT 가겠다, 그 딱 결정하고 나서 돌아와서 또 그전처럼 굉장히 또 멋있는 활약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저는 멋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그래요. 아무리 페디라고 해도 이 KT의 쿠에바스는 2021년 타이브레이크 때나 한국 시리즈 때나 보여준 게 있어서 저는 경험 많은 쿠에바스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페디가 몸살일 듯 하네요. 올 시즌 끝나면 이제 한국 떠나가지고 뭐 일본이든 아니면 뭐 미국이든 이제 가게 될 텐데, 이게 몸 좀 아끼려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그거는 이제 패디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사실은 프로 선수가 또 자신의 몸을 신경 써야 되는 건 또 당연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아프면 못 던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얼마나 아픈지는 본인이 또 잘 아는 거고. 그러니까 선수 본인은 진짜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뭐 꾀병으로 보거나 아니면 몸 살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또 정규 시즌에 저도 패디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뭐 직접 만났는데, 굉장히 인성이 좋은 선수예요. 팀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굉장히 뭔가 좀 뭐 딴 마음 갖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선발 맞대결은 뭐 양 팀 다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땐 쿠에바스 선수도 이 내세울 만한 그 포인트들이 또 있는 것 같고, NC와 그렇기 때문에 KT의 타선을 저희가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의 타선은
지금 뭐 뜨겁죠. 뭐 1번 타자 손아섭을 시작으로 박건우, 마틴, 권희동 클린업 트리오는 물론이고 서우철을 필두로 하위 타선에서도 골고루 지금 홈런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1번부터 9번까지 쉬어갈 타선이 좀 없다라는 이제 분위기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손아섭, 박민우, 박건우로 이어지는 상위 타선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NC는 뭐 거의 최고의 타자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교타자 3명이 지금 1, 2, 3번을 맡고 있는 건데 게다가 지금 서호철이라든지 김영준이라든지 이런 하위 타선에 있는 젊은 선수들이 또 함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NC는 글쎄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플레이오프도 집어삼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 4일의 휴식이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아, 오히려 애매하게 쉬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계속 가을 야구 치르는 팀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이 계속 잘하기는 또 쉽진 않거든요. 흐름이 정규 시즌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전에 어떤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의 특징이기는 해요. 네. 근데 중간에 4일을 쉰 것이 뭐 체력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좋았던 흐름이 또 끊어지는 그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뭐 물론 뭐 19일을 쉬고 온 KT도 경기 감각을 얼마나 찾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전 초반에 기선을 누가 잡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반면에 KT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타자 강백호 선수가 부상으로 현재 이탈한 거 뭐 이게 지금 채팅창에 뭐 호재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올 설마요. 시즌에 너무 안 풀렸기 때문에 이런 네.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KT 입장에서는 강백호 선수 있고 없고 또 타선의 무게감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상대 생각합니다. 투수가 느끼는 그 중압감, 무게감이 다르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대신에 알포드가 페디 선수에게 또 극강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페디 상대 8타수 5안타 홈런도 또 2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랬을 때는 이 페디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타선의 또 무게감 어느 팀이 또 이 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KT 같은 경우도 뭐 청백전 통해서 이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고 그 청백전 과정에서 이제 강백호 선수가 부상당하고 너무나도 뼈 아프지만 어쨌든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전에 얼마나 빨리 타격감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한 이닝 정도 지나고 또는 뭐 한 2, 3회 정도 지나고 나서 KT 선수들의 타격감이 올라온다면은 그러면 KT가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체력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은 1차전에 흐름을 내주고 그러면은 선수들부터 일단 의심하게 돼요. 안 되는 건가? 꼬이는 건가?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LG가 플레이오프 때 그랬죠. 그렇죠. 그 플러코가 나갔을 때 1차전을 이기고 나서도 2차전에서 어이없이 경기를 내주면서 선수들 스스로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뭐가 꼬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확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KT도 그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는 양팀 타선의 키플레이어 또 한 명씩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또 NC와 KT 각 팀에서 또 한 명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뭐 상위 타선은 뭐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서우철 선수 그리고 김영준 선수가 그러니까 이 두 구장이 창원 NC 파크도 그렇고 수원 KT 위즈 파크도 그렇고 어쨌든 뭐 치면은 홈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위 타선, 상위 타선에서 홈런이 많이 홈런을 칠 타자도 많겠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상대 투수들은 더 경계하고 더 홈런을 대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위 타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마음이 놓았을 때 그때 깜짝 홈런이 나온다면 오히려 정말 강한 이 프란시스 은간우의 강펀치 같은 네. 카운터 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김영준이라든지 서호철 선수의 어떤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NC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C는 이제 하위 타선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느냐를 또 키포인트로 꼽으셨고 KT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요? 네. KT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강백호 선수의 빈자리를 뭐 문상철이라든지 김민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메워야 맞아요. 되는데 이제 그런 선수 쪽에서 만약에 좋은 활약이 나온다면은 와 하고 이제 분위기가 딱 달아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KT는 그리고 일단 KT는 박병호 선수가 살아야 돼요. 아, 맞네요. 네, 결국엔 박병호- 주포들이 맞아요. 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왜 키움이 그 가을 야구에서 유독 강했는지 박병호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한 방씩 뻥뻥 쳐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결국에는 이 중심 타선에서 얼마나 쳐주느냐가 KT 뭐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좀 과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1차전의 중요성,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오른 경우는 32번 중에 25번입니다. 진출 확률 무려 78.1%에 육박할 정도로 1차전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네. 또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강철 감독 그리고 강인
강인권 감독의 이 지략 대결도 볼거리라고 봅니다. 안민영님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진짜 강인권 감독 카리스마를 통해서 원팀으로 이 한 시즌 내내 쭉 NC라는 팀 이끌고 온 거 요것도 참 대단하고 네. 이강철 감독은 더욱더 대단하죠. 사실 올 시즌 초반에 WBC 때문에 욕 먹고 팀도 좀 좋지 못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부상자도 너무 많았고요. 네, 네, 최하위권에서 지금 2위로 시즌 마쳤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강철 감독이 WBC에서 좀 아픈 상처를 입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팀을 잘 추스리면서 시즌 초반에 어떤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그 팀을 이끌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강철 감독이 확실히 이제는 명장반열에 올랐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인권 감독의 리더십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강인권 감독은 굉장히 조용하고 인터뷰할 때도 조곤조곤하거든요. 그런데 또 선수들을 휘어잡는 그런 또 카리스마. 네, 그러니까 이게 카리스마가 굉장히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딱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들은 진짜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 NC에 잘 맞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강인권 감독 가을 명장입니다. 라면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로 하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딱 이렇게 이 분위기를 잡아간다라는 게 참 초보 감독이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일단 들기는 합니다. 강인권 감독이 그런 여러 팀 코치를 할 때 여러 팀에서 감독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뭐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니 왜 뭐 그냥 선수로서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뭐 성공은 했지만은 막 두드러지지 못했던 분이 뭐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했는데 이 NC에서 확실히 강인권 감독의 진가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측해봐야 되겠죠. 1차전은 NC 대 KT 선발 투수 페디와 쿠에바스의 맞대결입니다. 페디 선수 기록만 봐도 대단하죠. 20승 6패 2.00의 평균 자책점, 쿠에바스 선수 12승 무패입니다. 2.6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렵네요. 쿠에바스와 어렵죠. 캐디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이제 준 플레이오프 계속 경기 현장에서 보면서 패디가 확실히 좀 아직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패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전 정규 시즌처럼 한 100개 이상의 막 그렇게 공을 던질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많이 던져 한 80개? 뭐 70개, 80개 정도로 끊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패디가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KT 좀 충분히 쉬고 잘 대비한 KT에게 한 51 정도 51대 49 정도로 좀 조금 더 무게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 페디 선수를 KT가 공략한다면 시리즈가 또 의외로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만약에 페디가 정규 시즌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면 또 역으로 NC가 또 시리즈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는 좀 걱정되는 거는 2선발 외국인 투수 테너 털디가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물론 뭐 신민혁이라든지 송명기 선수가 잘 던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패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패디가 그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드래곤님 쿠에바스 선수는 큰 경기에 또 강하다고 봐야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KT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큰 경기에서 쿠에바스 선수가 또 이제 중압감이라든지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에이스의 모습이 여태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많이 믿으시는 게 아닐까. 큰 경기에서는 쿠에바스가 검증이 됐고 패디는 검증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쿠에바스에게 좀 한 표라도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NC 페디의 스위퍼만 공략할 수 있다면 KT의 승리 봅니다. 삼성사랑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타이브레이크 2021 한국 시리즈 때까지 계속 봤을 때 쿠에바스의 단기전에서 멘탈을 또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오늘 경기에서 또 두드러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